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용업의 창업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권장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미용업의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업이라 하면은 일단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나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알리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미용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창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미용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는 기술 위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때는 간단한 미용 기술을 갖고선도 많은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용실은 하나인데 나를 찾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돈도 벌 수 있었고 유명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습니다만 그때는 뷰티 살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하던 시대였다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던 것이 조금 장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0년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미용업은 차려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소문과 자, 결핍 이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웰빙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는 미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다. 나도 좀 갖고 볼까 해서 미용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기술만 가지고 승부를 했더니 자꾸 매출이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표시됐던 그 시장이 허리살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군요.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기술을 내다가 이제는 영업이 같이 플러스 돼야 우리 가게가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것이 아니라 공급이 제품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이 선택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날 찾게 할까? 그래서 90년대를 마케팅 중심의 시대다. 이렇게 미용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것이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젠 양극화가 아니라 잘 되는 곳보다는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과포화 상태입니다. 잠시 후 창업시장에서 알아보긴 하겠지만 미용업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보다 공급하려고 하는 미용실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우리는 이제는 고객이 만족해야 나를 찾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시대에 와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객 중심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2009년도에는 어떤 방법에 또 미용 트렌드를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트렌드 예측가 듀피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2009년에는 어떤 부분이 유행을 합니다. 이런 소비 스타일이 유행을 할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답은 트렌드 예측이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간략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간단히 4, 5만 원짜리 가디건을 걸친 그 위에다가 4, 500만 원짜리 브로치를 달 수 있는 게 현대 소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비자가 어디로 튈지 그 방향을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미용실에서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왜 미용업을 선택하고 왜 미용을 창업해서 그 창업한 미용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만
성공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미용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용 창업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300만 명 수준을 육박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대기 수요자만 하더라도 매년 8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미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매년 8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매년 80%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폐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용 시장도 현재 15만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어 미용실, 피부 미용실, 네일 미용실, 메이크업 미용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2만 명의 대기 수요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잘 살펴봐야 창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피부 미용이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르는 첫 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 7만여 명 되시는 분들이 그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해서 약 5만여 명의 분이 지금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2차 실기 시험도 있지만 이분들도 또 대기 수요자에 다 들어오 있다라고 보시면은 정말 이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용 창업은 21세기 3대 사업군이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 둘째 레저와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미용업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미용은 항상 고객 중심에 있는 관심의 대상이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미용업이 우리한테 어떤 희망을 줄런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장이 그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좋다 해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폐업하는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모방성 창업, 미용실, 피부 미용실, 뭐 네일아트실을 차리면 돈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뛰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내용,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주변에 들은 이야기를 갖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일 겁니다. 맥을 같이 해서 비전문성 창업입니다. 내가 그냥 학원에서 학교에서 조금 배운 걸로 요 정도 기술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도 또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술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에다가 영업까지, 영업에다 마케팅까지 다 붙여야 성공할 수 있는 미용 창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니 철저하게 준비된 창업을 해도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그 창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게 이렇게 해서 뛰어드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현실 인식에 대한 부족입니다. 주변에 적합한 조사 없이 그냥 차리면 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드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 우리 미용 창업 시장도 실패율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의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치열한 미용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결국 실패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용 창업의 3요소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창업의 3요소라 한다라면은 첫째 창업자, 둘째 사업 아이디어, 세 번째 자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업자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용업을 창업한다 함에 있어서 실제 지행의 원칙을 이행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미용을 하시는 분보다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를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중에 필요한 단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창업자는 창업한 이유를 분명히 하여 그 계획된 내용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미용실이 머리 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미용실이 단지 내 피부를 곱게 하고 이쁘게 해주는 것만으로 고객이 찾는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고객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 잘 된다는 미용실, 잘 된다는 피부 미용실,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 더 포장시키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보다 한 발 앞서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용은 우리나라 국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국가로부터 면허증도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를 가꾸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앞서가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창업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요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미용업의 사업 아이디어 첫 번째는 미용 기술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답이 있습니다. 기술은 기본이지요. 기술은 기본입니다. 요새는 너무 많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그 고객이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기술력이 맞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이 올 것이다?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용 기술은 첫 번째고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는 뭐가 있을까? 그 서비스의 질을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보이십시오. 아주 근사한 미용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이 찾아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릴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두 번째 사업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를 적합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알아낸 방법을 어떻게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틈새 시장을 창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틈새 시장, 니치마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낚시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미용업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생기기 곤란할 정도로 한 건물에 3개, 4개씩 생겨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 간판을 보니까 피부 미용실의 간판을 보니까 피부 비만 선텐 경락. 여기도 피부 비만 선텐 경락, 저기도 피부 비만 선텐 경락. 쫙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간판 가운데 고객이 어떻게 나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 피부관리실, 피부 미용실, 무슨 피부 비만 써 있는 간판 중에 여드름 전문 스킨케어라는 간판을 봅니다. 눈에 확 띕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합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잠시 후에 간판이나 이런 문제도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과연 나를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시장에서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자본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5억을 갖고 창업을 하시던 분이든 5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돈을 적게 가지고 오픈하신 분들은 한두 번 망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망했던, 5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망하는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대3을 유지하라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자기 자본의 비율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본으로 다 완벽하게 꾸며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본은 그럼에도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자본에서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우리 미용실을 창업하시는 원장님들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창업하고 지금 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여는 날 그 원장님의 지갑을 살펴보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런 미용 서비스업은 일종의 단골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골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봐야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픈해놓고선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죠. 피가 바짝바짝 말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할 때는 고정비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비율이 있죠. 이 중에서 고정비, 꼭 나가야 되는 돈, 뭐가 있을까요? 집세, 월세죠. 두 번째는 인건비. 예, 말씀하신 재료비는 좀 변동비에 들어가고요. 인건비. 이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 안 주면은 그만두죠. 나가죠. 월세 안 주면은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고정비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요? 3에서 6까지. 그 돈은 꽁꽁 숨겨두고 있어야 됩니다. 장판 안에 깔든 어디 벽장 안에 숨기든 누가 빌려달라고 그래도 절대 주시면 안 되는 돈입니다. 예, 그건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7대3을 유지하라. 아셨죠? 예, 두 번째는 자금 집행 계획 수립에 따라 실천하라. 사업 계획서의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미용실 창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 없이 창업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사업 계획서 없이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있다가 순서별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준비할 내용을 그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는. 갑자기 어떤 원장님 얘기 들었더니 이런 장비 쓰면 돈 번데 준비 없이 갑자기 1,000만 원짜리 턱 들여놓고 이런 기술 도입하면 돈 번데 해가지고 갑자기 학원 가서 200~300만 원씩 수강료 내고 그 기술을 배운다고 들어가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미용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꼭 가지신 다음에 창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BEP를 정확히 산출하라.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고정비, 변동비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어디일까요? 라는 부분의 계산이 나와야 자금 집행 계획을 정확히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용 창업의 3요소라 하면은 창업자, 사업 아이디어, 자본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용 기업의 창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라 하면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의 선정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에도 뭐가 있다고 했죠? 헤어 미용이 있고 피부 미용이 있고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고 네일 아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선정할 수 있는 아이템을 분명히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형태의 결정이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규모의 결정입니다. 몇 명의 인원으로, 몇 명의 스텝으로, 몇 명의 직원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돈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계획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입지의 선정이죠. 예, 여기까지 된 다음엔 제가 강조했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준비 단계가 계획 단계가 끝났으니까 뭐로 들어가죠? 준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단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준비 단계로 들어오니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자금은 얼만큼이다. 부족한 거는 그러면 빌려와야 되겠네요.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비율을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3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금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점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계획 단계에서 점포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자리가 나한테는 딱 맞는 자리다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 주변에 상권을 분석하는 겁니다. 상권은 크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큰 분류이긴 합니다. 자, 그 상권 분석을 끝낸 다음에는 자,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 사업계획서에 문제는 없었는지 보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업자. 자,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았던 간에 그 비교 견적을 봐서 나한테 적합하게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CI 선정과 광고 홍보 시행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용업을 창업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 거꾸로 된 내용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내고 정리 다 끝내고 그리고 간판 달고 이제 광고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또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테리어 공사함과 동시에 같이 홍보 광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 며칠 날 엽니다. 그때 오시면은 이런 행사도 있고요. 덤도 드리고요. 할인도 해드리고요. 이런 기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팁입니다. 자, 그다음 인사 조직. 채용과 배치를 어떻게 할 거며 급여는 어떻게 할 거고 근무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준비 단계에서 다 끝을 내줘야죠. 마지막은 적합한 가구와 비품은 직접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미용실에서 쓰여지는 각종 서식을 결정하고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죠. 매뉴얼. 내가 그 자리에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점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문 엽니다. 초청장, 안내장 쫙 알려야죠. 그리고 점포 등록 신고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업자 신고를 2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개업 전 교육 훈련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및 시설 점검을 하고 완벽하다. 이제 재료 들여놓고 상품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모의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손님 들어왔다. 이렇게 할까? 인사는 이렇게 하고 차는 이런 걸 내놓고 아시겠죠? 그다음 이벤트와 기념품을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개업식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미용 기업의 창업 과정을 한눈에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미용 기업 창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개점 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신다라면은 훌륭한 미용실 창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 본인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성공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정말 실천하고 아까 많이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행의 원칙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가지 아이디어, 100가지의 좋은 사업 아이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포장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서 고객한테 알리는 과정, 이것이 미용실 성공 창업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미용실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